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상승률이 낮아졌을 뿐 상승은 어찌됐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동탄 아파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서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머니가 이곳으로 쏠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서울이 아닌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계획하셨던 실수요자분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또 주목해봐야 할 알짜 투자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또 오후 2시에 이렇게 부동산 고민 해결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많이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나 싶으신데요. 저 또한 정말 이 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빨리 움직이는 그 중간에 또 있다시피 연락을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결정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요 재개발로 많이들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몰락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잡으시지 마시고 지금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는 얼른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 혼자서 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좋았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면 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나중 되면 그때 내가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그때그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문자 주신 고민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00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시 동백동 호수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거주 중인 집을 팔아야 할지 그냥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더 좀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조금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향후 같이 살펴볼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어렵게 연락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질문 듣자마자 어느 정도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재 추가로 투자금이 없으신 상황이시면 결국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자금을 만드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주하시는 집부터 먼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의 지금 호수마을에 서해그랑블 네.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요 동백고등학교 바로 아래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요 지금 동백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잘 짜여져 있고 쇼핑센터들도 많고 상가들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짜여 있어서 저는 편안하게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가격이 오르지가 않는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과감하게 매각하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교통도 지금 좀 좋지가 않고 요 동백지구인데 요 가운데 지금 호수마을 쪽에 서해그랑블이 있습니다. 매매가 보니까 한 5억에서 한 5억 중반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각하시고요. 이 자금을 무조건 서울에다가 좀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싶으시면은요. 월세로 그냥 거주를 하시는 게 그렇게 비용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월세 5천만 원에서 뭐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놔둬 놓으시고요. 서울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자산을 상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매각을 하시고 저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5억 정도로 서울에서요 한 군데로 가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결국 공급이 굉장히 또 모자르고 재개발로 많은 곳이 모이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이 재개발로.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가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시청자분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서울로 어떻게 보면 첫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좀 안전하게 강남에 하나를 꼭 넣어놓으시고요. 강북에도 지금 굉장히 또 큰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강남과 강북의 이 균형 발전을 하듯이 딱 이 두 개를 저는 모터를 달아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정말 자산에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굉장히 지금 또 뜨거운 지역인데 바로 어디냐면 잠실입니다. 잠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자금으로는 지금 잠실에다가 먼저 놓으시고요. 나머지 자금 한 1억대 중반 정도는 안전하게 이제 강북에 넣어서 좀 굴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이라고 하면은요, 강남이죠. 그래서 요 잠실은 지금 현재 이 잠실 운동장 여기가 마이스나 아니면은 지금 현대차 GBC 산업 이러한 개발들이 굉장히 또 동남권에서 아주 큰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어떻게 보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속에서 저는 잠실의 아파트 엘리트죠.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이러한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저층 빌라 단지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정말 변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분 지금은 아파트로 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 신호탄이 터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9호선입니다. 이 삼전역 그리고 석촌 고분역 여기까지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 호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나중에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강남에 첫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요. 최고의 입지에 점을 찍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를 할 만한 지역들 보시면은요.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요 위쪽으로는요. 새마을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가들이 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삼전역 바로 아래 보시면은 잠실동 329에서 이렇게 이미 개발의 신호탄이 터진 곳도 있습니다. 무려 한 두세 달 전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후보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주위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개발 압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무것도 현재는 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주민 설명회만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뭐 잠실 본동 상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단 그리고 삼전동이라고 하죠. 이 삼전동 상단 그 다음에 삼전동 하단 요 정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금이 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하단 지역들이 지금 개발 압력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1억에서 거의 한 2억 뭐 이렇게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3억 정도를 넣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욕심내서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큰 상승을 저는 바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승을 보시려면 지금은 이 삼전동 상단 지역으로 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현재 작년에 움직임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됐다가 지금 이제 또 움직이려고 이제 또 선거도 끝났으니까요 움직이려고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몇 개월 뒤면은 뭐 하단이나 잠실 본동처럼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3억 정도 이하로 투자를 저는 하시는 게 지금 시기상 가장 맞겠다. 입지는 다 좋습니다. 누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물론 더 좋은 적은 요 지금 삼전동 하단이나 잠실 본동 하단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금액대가 이미 많이 붙어버렸다. 이미 많이 기대 심리가 많이 붙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요 삼전동 상단을 한 3억 정도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자금으로 요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기서 버텨온 시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요 광진구, 아까 강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이렇게 밸런스 있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는데 강북에도 시청자분 자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지역이 요 지금 군자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7호선 군자역 강남으로 거의 뭐 10분 그다음에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5호선 타고 광화문으로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군자역 인근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개발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중곡 A5구역이라 하죠. 이런 지역들 그리고 A4구역도 저번 달에 또 지정이 됐고요. 요 A6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역세권 근처는 민간 도심 복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C3, B5, B4 이런 식으로 지금 불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께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용마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학교를 끼고 있는 유일한 단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가 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외고, 뭐 국제학교 등 많은 이제 또 학군들이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또 비싸게 될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한 1억대 지금 중반으로 저는 시청자분이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이미 연번 동의서까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D2, D4구역으로 불리는데 D4구역 별도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껴주세요 해서 같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야 시청자분 자산이 쭉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거의 한 1,400명 정도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인데요. 3,000세대 이상 나올 정말 매머드급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이 강남과 강북에 하나씩 꼭 그 재산들을 다 넣어가지고요. 저는 불리셔야 됩니다. 절대 그 동백지구에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지역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해야 한다. 강력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대해서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금을 꼭 두 군데로 좀 나눠서 광진구에 하나 그리고 잠실 삼전동 쪽에 하나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저희 상담 전화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좀 예정돼 있는데요. 이사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지금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 지금 물론 당장 투자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조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눈을 정확하게 키워드립니다. 지금 솔직히 재개발 진행하고 있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 너무 많습니다. 안 한 곳을 찾기가 쉬울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 중에서 정말 돈이 될 수 있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러한 곳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냥 진행만 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오시면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요 지금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동네를 지역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꽉 찬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목요일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이 결정이 되면서 아마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겁니다. 재개발 사업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재개발 사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지 오늘은 김문준 이사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자, 오늘은 제가 앞으로 서울 재개발은 3대 사업만 봐라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또 세미나 안내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내용인데요. 정말 요즘에 이 재개발을 한다는 곳이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면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결국에 3대 사업 당연히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 모아타운만 사실 많이들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꼭 역세권 재개발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도 과거 오세훈 시장이 일선 때 만들어 놓은 재개발이거든요. 역세권 시프트,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역세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서울 재개발은요. 3대 사업만 일단 보십시오.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먼저 요것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이제 5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당선이 되면은 부동산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31만 호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31, 31. 이게 뭐냐면요. 2031년까지 31만 호를 정말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31년까지 31만 호를 절대 다 공급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저번 달에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이 18곳으로 역대 최다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 말은 즉 이번에 지정될 곳은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18곳보다 더 많이 지정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요건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막힘없이 지정은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재개발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구역, 정비구역 후보지로 선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조합 설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조합 설립되지 않은 곳들 정말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주민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든 걸 다 간파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곳들을 지정을 해주니까 그 지정을 해줌에 있어서 금액이 오릅니다. 그래서 또 팔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정은 많이 해주되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지정을 많이 해주고 우리는 해줬다.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정을 해줬을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공급을 예상하고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6년까지는 그리고 8만 5천 호는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처리가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 AI 기획 도입으로 절차를 확 단축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재개발이 지금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들 지쳐 쓰러져서 팔고 나오고 아우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자양 4동도 그렇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조합 설립을 통한 이제 동의서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즘 하는 것들은요. 옛날 하는 재개발이랑 또 다릅니다. 정말 또 다른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많은 것들을 단축을 해줘서요. 이제 옛날처럼 지장 찍고 뭐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전자동의서로 해서 한 5분 정도면은요. 바로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니까요. 동의서가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완전히 불필요한 절차를 딱 단축을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요. 한 5년에서 정말 한 6년 정도는 확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전략 정비구역을 85개 정도를 또 지정을 하겠다. 결국 요거는 이제 신속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주거이동 안전망 강화인데 장기전세 10만 6천 호. 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요 장기전세가 결국에 역세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결국 닥치고 공급이죠. 그리고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요 3개를 꼭 지금은 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속통합, 모아타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추가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역세권 재개발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325개에 대한 역세권을요. 지금 전부 다 개발을 할 수 있게 일단 지정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최근에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역세권을 단순하게 이동 거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생활 거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직추락 많이 들으실 텐데 자 그러면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직추락 이렇게 3개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복합 도시의 전환이고요. 서울 도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직추락이 뭐냐? 직장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거죠. 문화생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곳에서 끝내는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정말 전면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25개, 요게 서울에 있는 전체 지하철
입니다. 325개. 그리고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요. 용적률 최대 1300%입니다. 용적률 1300%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1300%로 상향을 해줄 수도 있고 공공기업 부분이 보통 50%였는데 이런 것들을 30%로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강남권. 강남과 강남 외의 발전에 대해서 서울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 발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남으로만 쏠리지 않을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틈새 시장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공공기여를 낮춰줬다라는 것 자체가 민간들이 많이 뛰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범위도 확대해주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규제 풀고 밀도 올리고 속도까지 붙여서 완전히 하이패스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면은요, 총 몇 개가 있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은 총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용적률을 늘려주고요. 거기다 장기전세주택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오늘 요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역세권 활성화. 요거는 장기전세주택을 넣는 게 아니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지하철 출입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또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서 역세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것들이 2개가 있는데 성장 거점형 도시복합이랑 간선도로변 활성화입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시간이 다음번에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래서 핵심 정말 어떻게 보면 개선안입니다. 요 공급 확대 향후 5년간 239개소 정도의 들어올 거고요. 약 9만 2천 호 정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확대시키는데요. 역세권이 기존 250m였다면 500m까지 확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도 개선을 해주죠. 종합 인허가로 인해서 약 5개월 정도를 단축해줍니다. 이 단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옛날 과거에는요. 이 사전 검토랑 계획 검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은 굉장히 오래 걸려 이런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전 계획 검토로 한 번에 하니까요. 빠르게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서요. 제가 가장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인트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노후도야 이제 30년 이상 60%는 돼야 됐습니다. 근데 과소필지가 150m 미만이 비율이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물이 50% 이상인데 역세권처럼 땅 좋은 지역에 2층 이하 건물이 50%인 지역들이 많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됐었고요. 그리고 10년 이내 신축 비율이 15% 이상 내외야 되는데 월세 받기도 좋은 이 역세권 땅에 당연히 신축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먼 곳보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림돌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역세권에서요. 노후도가 30년 이상 건물이 60% 이상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만약 70%다, 뭐 80%다. 그런 지역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꼭 찝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역세권 주택 장기 전세 공급 박차하겠다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또 30% 정도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냥 다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소형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지역 우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강남만 계속 개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남 이외에 저평가된 지역들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면은요 무조건 수익입니다. 용적률 올려주면은요. 그래서 분양 수익이 확 증가하고 분양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도 빨리빨리 동의해서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은요 즉시 시행이고요. 3월 6일 날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이전의 모든 사업장들은요 최대 30% 용적률 상향 즉시 적용했고요. 3월 6월 이전에 신청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종종 기준과 신규 기준 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 6만 2천 세대 정도 사전 검토 중이거든요. 이러한 지역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거 보면서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강남 3구가 아닌 그 바로 옆에 여의도, 그러니까 강남만 이제 너무 발전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여의도 영등포 보시면은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지금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은요.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 여기 지금 신길 뉴타운 거의 한 20억 이미 실거래 나왔습니다. 20억 넘어갔어요. 그 옛날 신길 뉴타운이. 그리고 광명에 지금 광명에 보통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한 18억 이상 18억 5천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8억 이상 올라갔죠. 그러면 요 신길과 광명 가운데 영등포의 대림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는 최소한 18억에서 20억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노후도가 아주 강하고 역세권인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아주 재개발이 정말 너무 많죠. 이 신길 뉴타운도요. 지금 보면은 요 레미안 에스테온 이미 이제 신길 뉴타운에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길 19역, 뭐 13구역 위에 지금 도림동 장미마을 등등 계속해서 재개발이 돼야 됩니다. 신길 뉴타운이요.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뉴타운입니다만 여기서 저는 더 확장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바로 밑에 신풍역 아래로 보면은요. 뭐 신길 우성 2차 우창 아파트 그리고 우성 3차도 신속 통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대방 우성은 아직 체크는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다 또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대림동이에요. 대림동은 외국인이 많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만큼 노후도가 세다는, 노후도가 정말 강하다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지금 대림 1구역, 그다음에 대림 2구역, 3구역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고 요 지금 신대방역 바로 앞에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도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대림 삼거리역 역세권 재개발도 됐는데요. 한 군데 지금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지금 신안산선 들어오면서 대림 성모병원 앞쪽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는데 요 바로 아래 보면은 250m 구간에 2호선이랑도 가깝고 새로 들어오는 신안산선 지금 한 내년 말 정도면 들어올 건데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노후도가 무려 91%입니다. 서울에서 91%면은요 정말 엎어져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지역에 저는 꼭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저는 요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더더욱 확장돼서 신풍역 인근에 학원가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정말 서울의 서남권의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노후도 표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이 30년 이상의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91%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대림 삼거리역 신안산선에서 아주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요.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후도가 서울에서 앞자리가 9 없습니다. 노후도 하나만 보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이 역세권 개발의 특징, 추가 분담금이 거의 아주 적고요. 전 조합원이 30평은 기본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원 숫자는 적은데 건립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정말 성공만 하면 아파트도 받고 정말 돈까지 받아가는 제가 경우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파트도 받고 나머지 사업 이익금도 받아가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1억 정말 중반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 가치가 아주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의 시세를 한번 보니까요. 방 2개짜리가 지금 현재 한 4억대 초반이고요.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중반이면은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또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 빨리빨리 제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6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서 불패의 신화를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한강입니다. 반포, 압구정, 잠실, 청담, 성수까지 지금 최근에 서울에 있는 부촌들은 대부분 다 한강을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5선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서 또 한강의 복합 개발, 또한 또 수변 공간의 명품 주거지 조성 등을 비롯해서 한강 주변 일대가 굉장히 스카이라인이 무섭게 변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 한강 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하이엔드 입주권을 어떻게 하면 명확한 기준을 갖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팀장님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8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팀장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서울의 주택 공급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민선 9기가 시작되면 또 서울시장 그 외에 구청장들이 내놨던 여러 가지 공약들 수혜 지역은 어디인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다들 조마조마하시면서 기다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투자할 마음이 있었다가도 선거 끝나고 결과 보고해야지라고 하실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번 민선 9기 이번에 서울 주택 공급이 어떤 식으로 가면 그 수혜를 입을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 기존에 우리 서울이 지금 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했던 첫 번째 계기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이제는 서울이 갖고 있는 거를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이제 메가시티로 하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한강의 기적 두 번째 버전이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셨죠. 제가 요거 네이버에서 당선되자마자 캡처해 놓은 건데,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서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신속통합계획 2.0을 예전에 발표를 했지만 이제 완벽하게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 한강에 총 19만 8천호를 집중적으로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선거 된 것도 보시면 이제 빨간 게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된 그 정당에 지금 돼 있는 건데요. 빨간 라인으로 보시면 한강 주변에 대부분이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30 그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기본계획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현재에 맞게 좀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좀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행 일상권은 우리가 15분 도시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복합도시, 복합개발에 대한 이슈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은 한강과 그 지류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탄천이라든지 뭐 안양천이라든지 홍제천 같은 한강과 그 지류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기반 시설 입체화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지금 간선도로 지하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해서 터미널도 복합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반 시설 입체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여기 3대 목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4대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심 지역, 그러니까 광화문, 그다음에 여의도, 지금 강남에 대한 그 지역을 조금 더 도심 기능을 좀 강화시키겠다, 더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은, 이거는 이제 도로를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교통을. 공중교통,
UA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지상교통, 그 다음에 지하교통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탄소 중립 안전도시는 간단합니다. 친환경이죠.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도시계획 대전화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보셨던 요 내용들을 지금 제도권에 없다 보니까 이걸 제도에 안에 넣어가지고 도심이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자, 새롭게 대전환을 하자, 도시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부터 7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딱 2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행 일상권 1대 목표죠. 이거는 이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 보통 15분, 뭐 자전거 타고는 뭐 8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 이내에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문화 공간도 만들고 녹지 공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개발입니다. 대중교통 주변에 뭐가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겠다. 서울시에서는 이름을 붙인 게 직주락, 이제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7대 목표가 도시계획 대전환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용도지역지는 사실 1800년대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지역제의 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클리드 조닝도 사실 192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지금 이 보행 일상권에라는 이 아젠다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비욘드 조닝, 이 조닝을 넘어서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 생활권 중심의 재편입니다. 도시 공간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너무 중심 지역에 몰려있던 그런 밀집된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도심 내에서도 좀 분산을 여러 군데 시켜서 그 지역들의 이런 중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기능 복합용도 시설을 집어넣고 그 주변에 다시 조닝이 조금씩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 중심의 재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권 계획을 또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생활권 계획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입니다. 밑에 건입니다. 기본이 있으면 이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여기 기본 계획이 좀 종합적이고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관리 계획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생활이 나눠져 있나 보시면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동남권, 동부권, 도심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총 116개의 지역 생활권 지역으로 굉장히 좀 나눠져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 한 2-3개 정도를 나눠서 거기를 하나의 생활권을 묶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심 체계도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3도심, 이제 강남, 광화문, 그다음에 여의도죠. 대부분이. 그다음에 8광역중심, 그다음에 8개의 또 부도심이라 불릴 수 있는 광역중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역중심, 53개의 지구중심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 중심의 체계로 재편하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가까이 보시면 이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에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십니다. 이 노란색 점들이 다 지역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자. 지역 생활권과 지구 생활권 중심의 어떠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점점점 찍자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광진구랑 지금 성동구는 성수동만 지금 지역 생활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광진구에서도 하나의 지역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자양동과 구이동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게 생활권 중심의 재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요. 여기를 지금 중심 지역으로 새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역 생활 중심으로 복합 용도 개발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1호입니다. 호텔, 업무, 문화, 판매, 오피스텔과 공공청사, 그 다음에 아파트까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거의 1호 정도 되는 복합개발 완성 지역이다. 서울시에서 있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형성이 됐고 지금 30억대 돌파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정착도 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광진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고요. 구청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쿠팡 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 업무 시설이 들어가 있고 밑에 NC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복합 개발의 아주 중요한 이제 원형이다. 이게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롯데캐슬 이스트 보여 여기가 자양 1구역인데 여기 말고도 또 5구역도 지금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상업, 업무, 주거가 좀 혼합된 복합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또 9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지금 화이트 사이트 개발. 이게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업시설로 올려준다.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랑 일자리 창수 이 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또 건물을 그만큼 또 맛있게 잘 지으면 이렇게 올려주겠다. 최대 11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이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지역의 새로운 생활권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이 주변의 자양동 일대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1구역이고 여기가 9구역입니다. 여기가 자양 5구역.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아파트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재개발 중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동서울 종합터미널, 그다음에 이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6년 말에 착공해서 31년도에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밑에는 승강장, 터미널이 들어가고 중간에 스타필드 들어가고 위에는 업무시설, 여기는 주거시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지금 거의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업시설이 크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구역과 그다음에 9구역 지금 복합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양 1구역도 NC백화점과 쿠팡 본사가 입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이동과 이 자양 1동 라인은 여기가 이제 고밀 상업지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상업 중심지를 만드는 건데 그 지역의 배후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배후지, 이쪽도 배후지. 대부분 역에서 한 500m 정도가 이제 배후지역 역세권 라인이다 보고 1km까지도 배후지라 봅니다. 여기는 배후지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지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 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자양 2동 모아타운 ABC 구역입니다. 여기가 자양 3동의 재건축, 그 단독주택 재건축하고 있는 자양 7구역이고요. 이쪽이 실제적으로 한강 뷰입니다. 한강 조망권이라고 볼 수 있고 위쪽 자양동 799번지, 그 다음에 자양동 629번지, 그 다음에 자양동 617번지 일대는 이 한강 뷰보다는 이 한강 생활권에 더 가깝다. 생활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권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보통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생활권이라 부른다. 여기는 한강 생활권이 더 가깝다. 뷰보다는 생활권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또 617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듣기로는 여기가 시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진을 못한다. 저평가됐다.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 시장을 제외하고 추진할 수도 있고 시장을 포함해서 하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가 자양동 617번지 일대에서 이제 한 높이는 한 90m, 보통 아파트로 따지면 한 대충 25층에서 30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딱 봤을 때 앞에 자양 모아타운 A 구역이 이렇게 아파트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이 통경축은 놔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AI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통경축을 만들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망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망권보다 생활권이 좀 더 맞는 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동 라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지금 이게 이제 천호동 고분다리 전통시장 예전에 했던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천호 3-1, 3-2 여기는 통합심의 다 받았고 추인리위원회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천호동 137-1번지 이때도 연번부에 받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구역계가. 이 안쪽이 이제 고분다리 전통시장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제외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장 구역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에서 구역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사례라 그러죠. 사례라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재했고 여기 이렇게 재하고도 추진이 가능한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양 전통시장 구역도 동의를 하면 들어가고 반대를 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장 때문에 재개발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투자해야 할 의망 지역은 이제 자양 1동 617번지 일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주택 정비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1.5룸이 제가 파악해 놓은 결과로는 한 7평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6억대 이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금은 약 3억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다시 정리해드리면 고밀 복합 상업 중심 지역의 배후 지역이다. 게다가 한강의 생활권 지역을 갖고 있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이 서울의 생활권 계획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투자해 볼 만한 투자 가치가 높아질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한 분석 도움 드렸는데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어떻게 재개발 계획 투자 계획 세워봐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동부 한강벨트 주변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진행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한강벨트 라인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놓쳐서 아쉽다. 지금 완전 부촌이 됐는데 너무 아쉽다. 대표적으로 성수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번에 기회 한 번 더 왔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5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강벨트가 다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놓치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재개발 투자 한번 정말 잘해보고 싶다. 나 정말 투자 잘해서 괜찮은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이번 세미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세미나 참여 원하시거나 혹은 세미나에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로라도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으셔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팀장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